안녕하십니까. 이오테크 에듀와 함께하는 직무 맞춤형 인재 육성 프로그램 중에서 SI 시뮬레이션 직무 교육에 대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EMC 닥터스의 김종훈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먼저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저는 1996년부터 SI, PI, EMC 대책 설계에 대한 연구 활동을 계속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연구 활동과 교육 활동을 지속적으로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SI 시뮬레이션 직무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먼저 SI에 대한 정의를 내려야 하는데요. SI는 시그널 인테그리티의 준말이고 우리말로 하면 신호 무결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호 무결성이라고 한다면 송신단, 여기 드라이버에서 리시버까지 신호가 잘 전송될 수 있도록 신호가 왜곡되지 않고 손실도 없이 이렇게 잘 전송하는 그런 기술들을 SI 시그널 인테그리티 기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면은 요 드라이버에서 보낸 신호가 리시버까지 잘 전달하는 게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1, 0, 1, 1, 0, 0 이런 신호를 보낸다면 요 리시버에서도 마찬가지로 1, 0, 1, 1, 0, 0 이런 데이터가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데요. 이제 데이터 렛이 좀 빨라지게 되면 신호에 손실도 생기고요. 그 다음 또 왜곡도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손실이 생기게 되면 요 폭이 약간 더 작아지게 되고요. 그 다음 이게 길게 되고, 그 다음 왜곡이 되면 이게 디스토션 같은, 링깅 같은 것들도 이렇게 생기게 되고요. 이런 형태의 파형들이 나오게 되게 됩니다. 이렇게 이런 구조에서는 여기는 확실히 1, 여기는 0 이런 형태라서 1, 0이 정확하게 전송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여기를 1, 여기를 0이라고 인식을 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인식 못할 수 있죠. 여기는 1, 1이라고 하겠지만 여기를 과연 0이라고 인식하겠느냐. 요거 때문에 인식 못할 수도 있죠. 이제 이렇게 한 번씩 인식 못하게 되면 데이터 전송 오류가 발생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잘 동작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SI는 요 드라이버에서 보낸 신호가 리시버까지 잘 전송하는 그런 기술을 SI 기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SI 기술 관련된 직무가 어떤 것들이 있냐고 살펴보면 먼저 SI 시뮬레이션 직무가 있고요. 그 다음 측정, 그 다음 디자인 리뷰 이런 직무들이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말 그대로 시뮬레이션 통해서 SI 특성을 예측하고 그 다음 개선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 측정을 통해서 주로 검증하는 이제 그런 프로세스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과 측정을 다 하게 되면 그 다음 이제 디자인 리뷰를 해서 PCB 발주를 그대로 나가도 되는지 이런 보드 설계가 정상적으로 잘 되어 있는지 이제 그런 관점에서 또 평가를 내리게 되겠죠. 자,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이런 일들이 SI 일인데요. 이런 일들을 이제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떻게 조금 더 효율적으로 SI 업무를 할 수 있을까라는 SI 업무 효율화라는 그런 업무조차도 SI 관련된 업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SI 시뮬레이션 직무에 대한 정의를 내려본다 그러면 시뮬레이션은 말 그대로 이제 서킷 시뮬레이션 통해서 여기 드라이버와 채널과 리시버 이 중에 어느 하나가 없어도 안 되고요. 이제 드라이버와 리시버 없이 채널만 가지고 얘기하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이버와 리시버까지 다 포함하는 채널까지 다 포함하는 전체 신호 전송 시스템에서의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고요. 그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전압과 전류의 파형과 스펙트럼을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예측된 걸 가지고 분석을 해서 어떤 품질 개선 방안을 제시하든가 혹은 패스 판정을 내리는 이제 그런 일들이 되겠죠. 패스 판정을 내렸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쯤 되면 SI 특성이 확보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SI 시뮬레이션 직무가 왜 필요한가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예전에는 설계를 하고 일단은 제작을 합니다. 제작을 하고 측정을 통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측정을 통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그대로 양산이관하는 거고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다시 설계를 수정해서 재제작하고요. 다시 측정하고 이러한 루프를 이렇게 돌게 됩니다. 이러한 루프는 보통 한 1개월 정도 이렇게 걸리게 되고요. 제품이 좀 복잡해지면 1개월보다 더 걸릴 수도 있고요. 좀 더 짧게 걸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보통 한 1개월 정도가 되게 됩니다. 이걸 예를 들어서 한 4회 정도 반복을 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한 4개월 정도가 있어야 이제 설계가 완료되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되는 거고요. 이제 디자인도 한 4회 정도 이렇게 수정을 이렇게 하게 되는 건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시뮬레이션 우리가 일하는 제품 개발하는 프로세스를 설계해서 제작하기 전에 설계 디자인된 걸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평가를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은 요 개발 기간을 우리가 여기서 4주씩 걸리든 거의 1개월 걸리든 그런 시간들이 수시간 정도에서 한 수일 정도로 이렇게 단축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여러 번 설계를 수정할 수 있겠죠. 아주 여러 번 정도 이렇게 설계를 수정해서 그다음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평가하고 설계를 수정하고 평가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제작을 이제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설계 완료되는 데까지는 보통 한 1개월 정도가 이렇게 소요가 되고요. 그다음 제작하고 이제 투입해서 평가까지 한다 그러면 뭐 1개월보다 조금 더 걸리겠죠. 그죠? 이제 그런 정도만에 이렇게 제품 개발을 완료할 수가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는 여기서 말하는 측정 결과와 비교적 잘 맞습니다. SI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특히 더 잘 맞는데요.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측정을 해보지 않고 시뮬레이션만 가지고도 이게 패스될 건지 페일될 건지 평가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렇게 수정을 한다 그러면 기간도, 제품 개발하는 기간도 4개월에서 훨씬 더 줄일 수가 있고요. 그렇다 그러면 또 시뮬레이션에서 이미 성능이 거의 확보된 걸 예측하기 때문에 한번 제작한 게 그대로 이렇게 한번 제작한 것들이 그대로 수정 없이 프로토타입이 그냥 그대로 양산 제품으로 바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뭔가 하면 결국은 한 번의 제작만으로 제품 개발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이걸 원타임 석세스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원샷 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개발 기간을 또 줄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설계 수정을 여러 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좀 더 최적화할 수 있기 때문에 설계 품질도 높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여러 번 돌리면서 좀 불필요한 것들을 설계에서 배제한다 그러면 설계에서 원가 절감도 가능합니다. 또 요 분석 시간이 짧기 때문에 어떤 예기치 못한 불량이 발생했을 때 불량 분석 시간도 짧게 불량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빠르게 고객 대응을 할 수도 있게 되는 건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SI 시뮬레이션 프로세스를 도입한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많은 장점들이 있죠. 개발 기간도 짧아지고요. 품질도 좋아지고 원가 절감하고 고객 지원까지도 할 수 있기 때문에 SI 시뮬레이션 직무는 제품 개발에 있어서 꼭 필수적인 그런 프로세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SI 시뮬레이션 직무를 할 때 SI 시뮬레이션은 실제로 어떤 일을 해야 하냐면 모델 확보하는 일, 그 다음에 서킷 시뮬레이션 하는 일,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확보하고 분석해서 개선 방안을 확보하고 패스 판정을 내리는 일, 이런 일들이 SI 시뮬레이션 엔지니어가 해야 되는 직무입니다. 자, 그러면 SI 시뮬레이션에서 핵심 기술은 뭐냐 하면 SI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면 주로 우리가 상용 시뮬레이터를 활용하는 그런 기술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것들은 거의 기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시뮬레이션의 어떤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모델이 정확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 셋업이 정말 합리적인 셋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확보를 한다 그러면 정확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의 정확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판단에 대한 어떤 판단을 내가 시뮬레이션해서 패스 판정을 내렸을 때 그 패스 판정이 정말 틀리지 않았을 확률이 점점 더 높아지는 건 거죠. 시뮬레이션만 가지고 이렇게 많이 하게 되고요. 이렇게 데이터를 확보하게 되면 그 다음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제 분석을 하려면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론적인 학습이 꼭 필요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런 이론을 통해서 데이터가 정보가 되는 거고요. 정보가 메시지가 됩니다. 그래서 PCB를 다 설계한 다음에 이걸 발주를 해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 이렇게 결정을 내리는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액션들이 이제 SI 시뮬레이션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SI 시뮬레이션 교육 절차를 보면 직무교육 절차는 이렇게 5단계로 나눠지는데요. SI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첫 단계는 생략을 하고요. 두 번째 2단계 학사 레벨에서부터 시작하게 되는데 학사 레벨에서 가장 먼저 배우게 되는 것은 전송선 이론입니다. 이론을 먼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시뮬레이션 결과를 가지고 뭔가를 얘기하려면 이론적인 백그라운드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 아이디어그램 교육을 받게 되고요. 그 다음 실제로 어떤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피스파이스 혹은 ADS 같은
이런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그런 기술들도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정도의 교육을 받게 되면 기사 레벨 정도까지 되게 되고요. 기사 레벨이 되게 되면은 이제 명실공히 혼자서 시뮬레이션을 할 수는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약간 고급의 전송선 이론을 더 배우고요. 그 다음 모델링 기술을 좀 더 익힌다면 시뮬레이션 정확도가 좀 더 높아지게 되고요. 이런 모델링을 하려면 이제 모델링을 위한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교육을 또 받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SI 웨이브, 스피드 XP, HFSS 혹은 FECO 같은 이런 소프트웨어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을 학습하게 되면 명실공히 SI 시뮬레이션 엔지니어가 됩니다. SI 시뮬레이션 엔지니어가 되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웬만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SI 시뮬레이션 엔지니어가 됐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는 내가 SI 시뮬레이션을 하려면 어떻게 좀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면 내가 좀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여기서 말하는 이 소프트웨어들의 한계를 검토해보고 또 비교 분석을 해서 좀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좀 더 현실적인 그런 시뮬레이션 프로세스를 여러분들이 직접 제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SI 시뮬레이션 직무에 대한 소개였고요. 직무 맞춤형 인재 육성 시스템과 함께 항상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